77강입니다. 제3장 위법성 섹션 16 제1절 위법성의 이론입니다. 자, 위법성을 보기 전에 먼저 목차를 한번 보면 제3장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이론이고 제2절이 정당방위, 3절 긴급피난, 4절 자구행위, 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에서 끝이 납니다. 조문으로 보면 순서는 좀 다르지만 20조부터 24조까지입니다. 이거를 뭐 또 각 절에 들어가서 자세히 보겠지만 일단 대략 한번 읽고 이것을 망라해서 이 내용이 위법성 제3장에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20조는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고, 제21조 정당방위 제1항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항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항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방위고. 자, 그 다음에 긴급피난입니다. 제22조 제1항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이게 긴급피난이고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거고, 제2항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위법성이 조각이 안 된다는 얘기고, 제3항 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피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 그 다음에 전항의 경우에 피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준용이 되고, 그 다음에 23조 자구행위입니다. 제1항 법정 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존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거고, 제2항 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 피해자의 승낙입니다.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위법성 조각 사유입니다. 자, 이제 교재로 돌아와서 제1절 위법성의 이론의 목차를 보면 1번이 위법성의 의의고, 231페이지 2 위법성의 본질, 234페이지 3 위법성의 평가 방법, 그 다음에 235페이지 위법성 조각 사유, 238페이지 5 주관적 정당화 요소까지입니다. 위법성에 의해 보면 1. 위법성과 위법성 조각. 위법성 조각은 다른 이름으로 정당화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위법성 조각의 조각은 없앤다는 뜻이죠. 위법성을 없애버리니까 정당화 되었다. 그거와 동의어가 된다는 건데 위법성을 없앤다는 겁니다. 뭐 내용이 평이해요. 여기는 평이해졌는데 이 둘째 줄에 위법성이 뭐냐, 전체 법질서에 대한 상치 모순 관계입니다. 상치하단 말이 어려워가지고 찾아봤는데 서로 어긋난다 입니다. 서로 의도하는 바나 방향이 어긋난다. 그러니까 서로 어긋나는 게 상치하는 겁니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전체 법질서에 어긋나는 것을 위법성이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전체 법질서와 모순된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각주 1번이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행정종속적 영역에서는 위법성 판단이 행정법상의 처분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유의하라는데,
이 행정 종속적 영역이라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행정 종속적이다. 이 행정을 우위에 둘 수밖에 없는 영역. 예, 그런 경우에는 위법성 판단할 때 행정법상의 처분이 위법한가 적법한가에 따라 그 행위가 위법한지 적법한지 가려지는 경우, 의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영역이 있다라는 걸로 그 정도로 이해하고 가면 되지 않겠나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글씨 밑에 단락번호 1B에 보면 일단 우리가 구성요건 해당성에 의해서 위법성이 징표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구성요건 해당성이 갖추어지면 원칙적으로 위법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구성요건 해당성이 징표해놓은 위법성을 이 위법성 판단 단계에서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는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면 위법성이 없어지고, 다시 말해서 정당화되고,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대로 위법한 상태가 굳혀진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위법성 조각 사유에 의해서 위법성을 없앨 수 있는가, 정당화되는가, 이게 불법이 존재하는지를 적극적인 요소를 갖다 채워넣는 게 아니고 소극적인 요소를 가지고 그것을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구성요건 해당성은 위법성을 추정한다. 앞에서는 징표한다고만 했는데 이제는 위법성을 추정한다고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구성요건 해당성이 예외적으로 이 추정이 깨지지 않는 한 위법하다. 그러면 이 추정을 깨는 게 위법성 조각 사유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건 뭐 민사소송법적으로 말하면 이 정확한 표현인지는 의문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형법이니까 민사소송법하고는 다르니까 추정 개념을 그냥 징표한다. 추정이 이게 번복되지 않으면 위법하다는 의미에서 추정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추정이 깨지는 경우, 즉 행위가 정당화되는 경우란 228페이지입니다. 전체 법질서상에 이 행위에 대한 허용규범이 존재하여, 그러니까 위법성 조각 사유를 허용규범으로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구성요건은 금지규범이고, 원칙적으로 금지규범이죠. 금지규범만이 아니고 명령규범일 수도 있죠. 과실범에 대해서는 명령규범일 수도 있고, 여하튼 간에 허용규범이 존재하여 구성요건적 불법을 위법성을 없애고 정당화시켜주는 경우다 이거죠.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정당화된다는 말과 같은 말이고, 말이 좀 어려운데 구성요건의 배후에 존재하는 원칙적 금지가 허용규범의 개입으로, 허용규범 위법성 조각 사유의 개입으로 예외적으로 해제되었다. 이게 뭐 민법상의 해제는 아니고 그냥 풀어졌다, 이런 정도의 의미밖에 안 갖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위법성과 불법인데, 위법성은 불법과 형법합상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뭐 민법에서도 위법성과 불법은 다르죠. 민법 750조를 보더라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 여기까지 가야 요거 전부 고의과실, 위법행위, 손해, 인과관계 4개 다 합쳐야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그래야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죠. 그렇다면 민법에서도 뭐 불법행위와 위법성은 다르죠. 위법행위라는 것은 불법행위의 일부분, 위법성을 나타낼 뿐이죠. 자, 형법학상에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그렇다면 위법성은 뭐냐? 행위와 규범 사이에 서로 어긋나는 상치 모순의 관계, 를 위법하다 그런다. 법에 어긋난다 이 말이죠. 법은 이런데 행위는 법에 어긋났다 이거죠. 관계를 지칭한다. 어쨌든 관계의 문제다 이거죠. 불법은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그 실체, 그 행위와 결과를 지칭하는 것이고, 위법하다를 수로로 하는 주어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불법이 주어고 위법하다는 수로다 이거죠. 불법이 행위와 결과가 위법하다 하면 그게 불법이라는 거죠. 그 실체는 뭐냐? 행위와 결과, 그 실체가 위법하다. 그러면 그 실체는 불법, 그게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불법은 주어고 위법성은 수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불법은 뭐냐? 반가치 그 자체, 반가치성 그 자체, 뭐 행위 반가치, 결과 반가치 이 두 가지가 있겠죠. 그게 불법이다 이거죠. 불법은 결국 이는 구성요건 해당성을 의미하는 건데, 구성요건 해당성과 불법의 차이는 뭐냐? 불법은 구성요건 해당성을 실질적으로 반가치성의 시각에서 파악한 것이다. 구성요건 해당성이라는 것은 형식적 판단이고 형식적 측면을 본 거고, 그 형식적 측면의 내용물이 뭐냐? 그게 바로 불법이다. 실질적인 거는 구성요건 해당성의 실질적 내용이 불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121페이지에서 한번 봤습니다. 121페이지로 가보면 제2절 불법의 이론에서 맨 앞에 했죠. 구성요건 해당성은 행위와 결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행위의 구성요건 충족이라는 것은 형식적 측면이죠. 이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가? 이것은 그 내용물 실질적인 측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형식적 범죄 개념에 따라 가지고 형식적 범죄 개념의 그 요소를 갖추었는가? 이런 식으로 형식적 측면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라는 것의 실질적 내용, 실질을 바라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실체가 나타난다. 평가 규범으로서 형법 규범에 대응하는 실체가 나타난다. 이게 바로 이제 행위 반가치와 결과 반가치, 행위와 결과라는 실체가 그 안에 실질적 내용으로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성요건 해당성은 형식적 측면을 파악한 거고, 그 실질은 그 안에 불법이 들어앉아 있다 이거죠. 실체가. 자, 그래서 우리 228페이지로 다시 돌아왔어. 불법은 구성요건 해당성을 실질적으로 반가치성의 시각에서 파악한 것이다. 실질적 측면을 보면 그게 바로 불법이다 이거죠. 형식적 측면을 보면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구성요건 해당성을 갖추었다. 이거는 형식적 측면에서 파악한 거고, 따라서 불법은 양과 질이 있다. 많다. 악질이다. 이게 질이 덜 나쁘다. 질이 많이 나쁘다. 이게 불법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범죄에 따라 그 불법이 상이할 수 있다 이거죠. 살인죄하고 절도죄하고 불법의 양과 질이 다르죠. 그러나 위법성은 언제나 살인이든 절도든 위법하다라는 판단은 단일하고 동일하다 이거죠. 복잡한 내용을 갖는 게 아니라 그냥 법에 어긋난다는 성질 자체, 관계만 설명하고 만다는 거죠. 위법성은. 자, 그래서 살인의 불법이 상해의 불법보다 더 크다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살인과 상해는 다 같이 위법한 거지 과실치사가 위법하지 않다는 아니고, 과실치사든 상해든 살인이든 다 단일하고 동일하게 위법한 것이고 위법성을 띠는 것이고, 다만 불법은 양과 질이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불법과 위법성은 구별이 되고, 자 3단락 불법을 이와 같이 파악하면 위법성 개념만 가지고는 차별이 안 납니다. 과실치사나 살인이나 위법하다는 점에서는 공통돼 버립니다. 동일하게 파악이 되지만 위법성 개념 가지고는 차별적으로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불법을 보면 과실범, 미수범 등의 불법의 구조가 파악이 되고, 개별 구성요건 요소, 살인, 상해, 절도 등의 반가치성을 불법을 범죄에 따라 차별화하여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렇네요. 또 그 다음에 법영역에 따라 불법을 차별화하여 파악할 수도 있다. 법영역이 민법, 상법, 행정법, 공법, 사법 이런 식으로 영역을 나눌 수 있죠. 불법을 차별화하여 파악할 수 있다 이거죠. 위법성 가지고는 이 차별성이 안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번 작은 글씨로 고의기수범, 결과범은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이 가장 전형적으로 갖춰진 거죠. 딱 갖춰진 경우인데 비해서 미수범은 어떻게 되냐? 고의기수범에 비해서 행위불법, 고의는 동일한데 행위는 갖추어졌는데 행위불법은 결과불법이 이제 결과 발생 안 하거나 인과관계가 없거나 이런 식으로 결과불법이 줄어들었다 이거죠. 기수범에 비해서. 과실범은 어떻게 되냐? 과실범은
결과 과실치사나 살인이나 사람 사망했다는 결과불법은 갖추어졌지만 행위불법에서 구성요건 실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아니고 주의 의무 위반했다라는 정도이기 때문에 행위불법이 줄어들었다, 위축되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런데 미수범, 과실범은 이제 한쪽씩이 줄어든 건데 위축된 경우인데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이 모두 줄어들어 버리면 위법성이 없어져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위법성이 여기서 뭘 지금 암시하고 있냐면 행위불법과 결과불법,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중에서 한쪽만 없어져 가지고는 불법이 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양쪽이 다 줄어들어 가지고 없어져 버리면 위법성이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는, 위법성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2번 민법상의 불법으로 인정되는 행위가 형법상 불법이 아닌 경우도 있고, 그렇죠. 간통과실, 간통죄 지금 폐지됐죠. 그러면 재물손괴의 과실범이 없습니다. 그러면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민법상으로 보면 손해배상 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지니까 민법상에서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지만 형법상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형법상 불법인데 범죄가 되는데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왜냐하면 민법상 불법행위는 4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되기 때문이죠. 손해 발생이 없는 미수, 손해가 발생해야 손해배상 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손해가 없어버리면 형법상으로 아무리 범죄가 성립되어도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버리죠. 왜 그러냐면 불법은 당해 법영력의 규범적 요구, 민법에서는 손해배상이 목적인 거고 형법에서는 사회적으로 유해한 것을 처벌하는 게 처벌하는 게 목적이고 하기 때문에 서로 규범적 요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3번 위법성과 법질서의 통일성은 다음에 합니다.